만약 세상에서 이어폰이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카페에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진주 씨.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시끌시끌한 음악 소리와 함께 등장한 남성. 스웩 넘치는 음악에 제대로 심취했습니다. 음악을 왜 이렇게 크게 듣는 거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이어폰이 없으니 모두들 소리를 들을 땐 스피커 온! 아이고, 이거 완전 소음이네요, 소음. 저기요.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뭐예요? 그쪽도 동영상 켜고 보고 있잖아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텐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딱 이어폰이 필요한 때겠죠. 여기서 잠깐, 귀에 압착하는 방식에 따라 이어폰과 헤드셋으로 나뉘는 이어폰.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작은 음성 신호까지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자고요.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와요. 이젠 웃어와요. 다시 I will make a smile. 다시. 이어폰이 없는 세상에선 무엇보다 배려심이 꼭 필요하다고요. 라인전하면서 압박 넣고 있는 바텀은 원하는 만큼 압박을 같은 날 진주 씨가 일하는 카페. 역시나 크게 튼 오디오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겁내하지 않습니다. 베이커를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책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맞춰가고 있다. 조용히 책을 읽으려던 손님 병욱 씨에게 그만 방해가 되고 맙니다. 잔뜩 화가 난 병욱 씨가 결국 한마디 하려는데요. 저기요?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는데요. 소리 좀 줄이고 보면 안 될까요? 뭐래? 도서관도 아니고. 제 맘이에요. 카페잖아요. 저기요. 하루가 멀다고 오디오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카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귀마개는 필수가 됐네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 날이 없어. 아유, 진주 씨도 참 괴롭겠어요. 결국 상황은 크게 치닫고 마는데요. 저기요. 네?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는데요. 네네. 저런 사람들은 좀 자제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전 그렇게 시끄러우시면 이거라도 끼실래요? 깨끗이 썼는데. 장난해요 지금? 네? 나 진짜 다시는 안 와요. 손님 또 나갔네. 이대로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진주 씨의 특단의 조치. 귀마개처럼 내 귀에 딱 붙어서 들려주는 장치만 있으면 딱인데 어디 그런 물건 없나? 영상 재생이며 음악 재생이며 온갖 소음들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시원한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일상을 달리는 자동차까지 내가 있어 많은 이들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죠. 나는 매력적인 검은빛 피부에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지녔는데요. 내가 누구냐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 나는 타이어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바퀴, 바깥둘레에 끼우는 사물인 나, 타이어. 대부분의 탈 것에 쓰이면서 사람이나 물건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데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떤 탈 것에 쓰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중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차량용 타이어죠.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멈출 때면 큰 마찰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차량용 타이어의 겉면은 큰 마찰력과 완충을 줄 수 있는 고무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타이어 겉면에 새겨진 무늬는 땅에 직접 닿아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무늬에 따라 종류가 나뉘기도 하죠. 타이어에는 일반용 타이어와 특수용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일반용 타이어에는 여름용 타이어, 사계절용 타이어, 그 다음에 겨울용 타이어가 있고요. 특수용 타이어에는 경주용 타이어, 럼플렛 타이어, 그 다음에 공명음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일반용 타이어의 종류에는 국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사계절용 타이어와 빗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홈을 깊게 만든 여름용 타이어가 있고요. 눈길과 빙판길에 쓰이는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도 있는데요. 이 녀석은 자잘한 홈이 많이 패여 있어 마찰력을 더 줄 수 있죠. 한편 무늬가 하나도 없는 이 녀석은 특수용 타이어로 접지력을 극대화시킨 경주용 타이어라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펑크가 나도 주행이 가능한 런플렛 타이어. 타이어 내부의 프레임이 더 두껍죠. 마지막으로 타이어 안쪽에 흡음재가 있어 소음을 감소시키는 공명음 타이어도 있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을 지녔죠?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나, 타이어의 세계.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내 몸 옆면에 새겨진 특별한 비밀 코드입니다. 사람의 발에도 맞는 사이즈가 있듯이 차에도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옆면 사이드 월 쪽에 보시면은 규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속도 지수, 하중 지수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옆면에 적힌 규격에 관한 정보 중 속도 지수와 하중 기호는 각각 값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 타이어로 예를 들자면 하중 지수는 95로 최대 690kg까지 버틸 수 있고요. 속도 기호는 H로 한계 속도가 210km란 뜻이죠. 그런데 타이어를 쓰다 보면 닳기 마련이죠. 타이어를 바꿀 만큼 닳았는지 궁금하다면 타이어 옆면의 세모 표시를 찾아보세요. 이쪽 겉면에 있는 마모 한계선을 확인하면 된답니다. 새 타이어의 경우 그루브의 깊이가 약 7에서 8mm 정도 깊이가 나오고요. 마모된 타이어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1.6mm에서 2mm 정도의 깊이가 나오게 됩니다. 나 타이어는 자동차의 몸체에서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분인 만큼 무척 중요한데요. 자, 이제 나와 함께 안전하게 달려볼까요? 사실 나는 자동차 이외에 다양한 탈 것에 쓰이는데요. 나와 다른 모습을 한 내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서울의 한 수제 자전거 공방. 이곳에선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친구 자전거 타이어를 만날 수 있답니다. 이 녀석들 역시 어떤 길을 달리는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 타이어가 있고요. 경주용으로 쓰여 접지력이 중요한 로드용 타이어. 그리고 산악용 타이어가 있는데요. 이 타이어는 깍두기 모양의 겉면 덕분에 돌이나 자갈도 튕겨내는 힘이 있죠. 그리고 자전거 타이어엔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튜브가 들어가지 않는 튜브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트레드라고 해서 접지에 관해서도 자동차는 조금 낮은 트레드를 사용하는 반면에 자전거는 좀 높은 트레드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립이라고 얘기하는 마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전거 타이어는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튜브가 달려있는 튜브러 타이어와 튜브를 안에 넣은 모습의 타이어인 클린처 타이어 등으로 나뉘죠. 자전거 타이어는 차량용 타이어와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튜브를 교체하거나 공기를 빼고 넣을 수 있는데요. 자전거 타이어를 다룰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이제 튜브가 타이어에 찝히지 않도록 한 번씩 꼭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서는 바람을 넣을 때 꼭 공기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에는. 그래서 그 공기압에 맞게 바람을 넣어주셔야 사실은 타이어가 가진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에 딱 붙어 달리며 세상을 움직이는 나, 타이어. 안전하게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땡뷰 조은영입니다.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분인 타이어. 이 타이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를 활용해서 타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검은색입니다. 타이어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타이어가 검은색인 이유는 강도와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타이어는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가 주 원료인데 이 고무는 말랑말랑하고 또 잘 무르고 마찰에 의해서 쉽게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석유 정제 후에 나오는 검은색 가루인 카본 블랙을 넣어주게 되죠. 카본 블랙은 고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내열성, 강성, 마모성 그리고 노화성 등이 좋아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인 키워드는 공기 타이어가 발명된 이유와 연관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바퀴가 그런 쇠나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생고무를 덧댄 형태로 타이어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1880년대 수의사 던 로비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크게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던 롭은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축구공에 바람을 넣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요. 1888년 이런 압축 공기 쿠션을 이용한 공기 타이어를 처음 개발을 하게 되죠. 이후에는 자전거와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런 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수명인데요. 타이어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만약에 일반 세제로 우리가 타이어를 씻게 되면 타이어에 첨가된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을 같이 떠내려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리나 깨끗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잘 말려주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타이어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의 조은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을 위해 면도를 하는 남성들.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면 꼭 거쳐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안전하게 면도를 도와주는 이 물건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날로 섬세하게 면도를 하는 킹캠프 질레트.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여기저기 자꾸만 날에 베이고 마는데요. 면도를 할 때마다 상처가 누는구나 늘어. 깔끔한 인상을 주려던 건데 되려 얼굴에 밴드만 덕지덕지 늘어났네요. 못 받으셨다고? 코크 병마개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질레트. 하지만 질레트에겐 다른 꿈이 있었는데요. 질레트. 페이트 사장님. 야, 일 열심히 하고 있네. 나도 기발한 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 그냥 개발해가지고 그냥 성공하고 싶다. 이봐, 이 발명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자, 한 번 쓰고 버릴 만한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그게 쉽냐고요. 도대체 그런 게 뭔데? 개발을 해야지. 됐습니다. 저는 질레트의 야심찬 꿈은 바로 위대한 발명. 과연 윌리엄 페인트에게 조언을 받은 질레트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밀린 업무를 마치느라 밤을 샌 질레트.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아침. 나 미팅 있는데. 늦었다. 잠깐 세수. 허겁지겁 미팅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밤사이 자란 수염을 면도하려나 봅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서두르던 그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아직도 이따위 면도칼을 사용하다니. 아니 효율성이 없잖아. 효율성이. 잠깐만. 서둘러도 베이지 않고 칼날을 갈 필요도 없는 그런 면도칼을 내가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 이거 잘 말하면 나 돈방석에 앉겠는데?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데요. 내가
안전한 면도기 내가 꼭 만든다 내가. 과연 질레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발소에서는 아무 상처도 없이 머리를 다 깎아주잖아. 그 원리를 적용해볼까? 오케이, 좋았어. 1901년 면도기 발명가 킹캠프 질레트. 수차례 날에 베인 경험을 바탕으로 베이지 않는 안전한 면도기를 완성했는데요. 만약 이 발명품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이 거봐, 너 좋은 댓글 잘했지? 역시 난 천재라니까. 아이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제 생각이잖아요. 저는 무슨... 아니 그리고 저 그거 만드는데 5년이나 걸렸거든요. 참, 나는 병뚜껑 모으는 데만 5년 걸렸어. 참 진짜. 테이블, 식탁, 책상. 나는 이들과 짝을 이루는 사물입니다. 내 몸에는 물 흐르듯 유연한 곡선의 미가 있는가 하면 가늘고 곱게 뻗은 직선의 아름다움도 공존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휴식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사물이기도 하죠. 내가 누구냐고요? 일과 휴식, 당신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나는 의자입니다. 도심에 있는 작은 공원. 이곳에 자리 잡은 나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내 품을 내어줍니다. 밖에서 이제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공원이 있는데 날씨도 선선하고 해서 소화 좀 시키고 앉아있다 가려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쉼표 하나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죠. 나도 이들과 함께 잠시 눈을 돌려 자연을 보고 사람들의 일상을 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와 마주하는 여기. 버스 정류장에도 내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없이 반갑고 고마운 존재죠. 버스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 쉴 수 있으니까 좋죠.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만 나는 같은 자리에서 다음에 올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나는 공공의 장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간에서도 중요한 사물입니다. 기능성을 갖춘 가구이면서 한 사람의 개성을 표현해주기도 하죠.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의자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의자들이 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나 의자는 과거의 왕후나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물에 가까웠지만 현대인에게는 일상 가구 중 하나입니다. 내 몸은 기본적으로 등받이와 팔걸이, 사람의 몸이 닿는 시트, 그리고 이들을 지탱하는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고 시트와 다리만 있는 의자 스툴은 원형이나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스툴에 등받이가 붙으면 등받이 의자, 사이드 체어가 되고 여기에 팔걸이가 더해지면 팔걸이 의자, 암체어가 됩니다. 암체어는 과거의 성직자나 군주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죠. 한편 보관과 이동이 쉽도록 디자인된 의자도 있는데요. 스태킹 체어라고 불립니다. 이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인데요. 이렇게 겹쳐서 포개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고 보관하실 때도 겹쳐서 보관하실 수 있는데 좌석을 늘리고 줄이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컨벤션이나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휴식을 떠올리게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이 흔들의자인데요. 다리에 곡선의 굴대가 있어 앞뒤로 흔들흔들 리듬을 탈 수 있게 만들어졌죠. 파리의 카페 의자로 알려져 있는 토네 체어는 1859년 처음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는데요. 공목 기술이 접목돼 아름답고 우아한 곡선이 돋보이는 의자죠. 기능성이 됐든 장식성이 됐든
나 의자의 존재 이유는 뚜렷한데요.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 땐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까요?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느 장소에 두실 것인지, 둘째, 어느 용도로 쓰실 것인지, 셋째, 제품이 들어갈 장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특별한 의자를 찾아서 온 이곳. 작업이 한창인데요. 직접 자르고 깎고 다듬어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 막 손질을 끝낸 이 의자 역시 이곳 공방장인 김일 씨가 직접 만든 의자인데요. 의자를 만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무언가 실체가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의자는 만드는 사람의 개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의자는 제각각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옵니다. 김일 씨에게는 나 의자가 일상의 가구이면서 작품이기도 한 셈인데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한참을 익혀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죠. 요즘도 의자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김일 씨. 앞으로 그가 만들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요? 저 말고 다른 가구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대중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물 의자. 여기 당신의 휴식을 위해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바로 이 의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7.5시간, 전체로 따지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도 크겠죠. 그래서 의자에 바르게 앉는 방법과 또 의자를 활용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구부정한 자세죠? 장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앉아볼게요. 자, 엉덩이랑 허리를 의자 뒤쪽으로 끝까지 끌어당겨 주신 다음에 등이랑 또 허리가 곧게 펴서 구부러지지 않게끔, 뜨지 않게끔 세워서 앉아주세요. 등받이의 각도는 100에서 110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다리를 꼬아주는 거, 그리고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쳐서 앉아주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비금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틈틈이 몸을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앉아서라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다리를 앉은 상태에서 쭉 펴주시고요. 발끝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자세는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로 올려주시고요. 양손을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몸을 숙여주세요. 이때 몸을 곧게 편 상태로 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지개를 틈틈이 켜주시는 것도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띵뷰의 조은영이었습니다. 성공인가요? 오케이! 들려주는 장치만 있으면. 명시 먹었어? 사장님, 안 가요? 아, 난 사장이랑 할 일이 없어.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 다시 행복만 주